그래서 제가 일기 때 비춰볼 때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일기 때보다 지금 관세 수준이 조금 더 터프하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일기 때 대비해서 미국 경제 어떤 흡수력 또 내성 이런 것들이 더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내성을 놓고 볼 때 이번 일기 때도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분기 연속 물가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해지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세가 한번 딱 적용이 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그 상승률이 올라가겠지만 여기서부터 상승률은 다시 하락해서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69,800원 발언이 아주 이렇게 큰 파장을 69만 8천 원입니다. 69,800원이면은 가족 수대로 다 살려고 했다고. 네, 그런 노트북은 구동이 안 되겠죠. 예, 가장 저렴했던 게 태블릿 PC 99,000원짜리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또 오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결혼을 언제 하게 될까요? 네, 곧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약간 답정너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결혼 다들 걱정해 주시는데 예, 온 국민이 걱정하는 그 결혼 저도 염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점점 더 많은 좀 이렇게 성원과 응원해 주세요. 제가 실접 숫자 2만 넘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이런 식으로 결혼한다고. 아, 그런다고? 예. 어떻게든 한다고 공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한번 문장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바로 보시죠. 누가 되던 금리 인하. 누가 되던 금리 인하. 네, 결국엔 금리 인하. 그렇죠. 네. 최근 뭐 조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네. 아니면 케빈 헬시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 세 분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뭐 유력한 후보가 있다라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누가 되더라도 이전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 주였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되면서 자, 금리 인하가 과연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보험성 금리 인하가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관세 이후에 연준에 대한 노이즈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 이번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를 최근에 이제 걱정했었던 하나의 이유는 금리 인하의 결국에 그 배경이 뭐가 될 것이냐였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꺾여가지고 이거 금리 인하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또 부장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저기 네. 수면 아래에 있다. 아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 뭐가 더 음. 먼저 올라오게 될지가 관건이네요. 경기 침체 우려가 먼저 올라와서 금리 인하 단행하게 될지 네. 아니면 9월에 싹 금리 인하 먼저 하고 음. 경기 침체 얘기는 어떻게든 다 덮어서 계속 쭉 유지를 하게 될지.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의 뷰를 보자면 사후적으로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네. 지금의 연준의 웨이den시, 즉 관망하는 자세가 골든 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즉 금리 인하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수의 변수이니까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저 밑에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다들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좋은 것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배경이 경기 침체라는 것만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것인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물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트럼프 힘으로 다 누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네. 자, 이번에는 오늘 또 금요일 이 시간 오늘도 오랜만에 이분을 함께합니다.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요즘에 어떻게 시장 대응하시기 어떠세요? 저희 회사 네. 말씀을 살짝 네. 질문 주셨으니까 네, 지난 4월 8일이 전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희가 혁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4개가 있는데 주식형은 뭐 주식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노출도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자산 배분형이 지난 저희가 3년 반 됐는데
3년 동안은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때 뭐 코스피 한 24% 빠질 때 저희가 한 12% 수익을 내고 그랬으니까. 근데 올해가 미리 이 시장을 좀 그 베타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방어를 했는데 4월 8일 이후에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저희가 5월 늦지막히 저희는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뭐 0.5%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시장이. 그때 굉장히 아주 뭐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선방한. 제가 리밸런싱을 적재적소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홍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최근 시장은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M7, 그러니까 애플도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고 테슬라 제외하고 M7 종목만 잘 투자했어도 수익률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저 여기저기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데 빅테크, AI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당분간은 그 리더십을 가져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막대한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고 네. 지금 차트 띄워드리는데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새 이제 팔란티어 관심이 많으시니까 배트맨 더하기 팔란티어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배트맨 더하기 팔란티어. 팔란티어까지. 팔란티어. 다른 거 볼 거 없이 저 ROE하고 그로스 마진을 한번 보자는 거죠. 테슬라 정도 빼고 이 ROE가 애플이 무려 149.8%, 150%입니다. 이게 내 자본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냐는 거잖아요. 네. 무려 150% 가까이 되고 엔비디아가 그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115%를 찍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가 평균이 뭐 한 3, 40%, 4, 50%. 시장 평균이 한 20% 되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그로스 마진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생산을 했을 때 비용 한 20% 빼고 나머지 80%를 남긴다 하는 게 그로스 마진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적은 게 뭐 한 40% 죄송합니다.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한 많은 건 80%씩 나오잖아요, 지금. 메타가 82네요.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막대하다는 것이고 저런 수익성 또 시장 지배력 아주 독점력 이런 것들 덕분에 수년간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죠.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웬만한 시장의 크래시가 아니고는 뭐 우리가 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빠질 때는 덜 빠진다거나 같이 빠져도 금방 회복성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수익성, 현금 또 시장 지배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의 대명사가 지금 뭐 팔란티어까지 끼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배트맨 종목들이 거의 시장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도 그렇고 물론 지난주 현재까지 한 70%가 가까운 회사 S&P 500 기업 발표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그려놓은 게 지금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런 회사들을 분류를 해놨고 파란색이 굉장히 좋았던 보시면 대충의 대표적인 회사들만 봐도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거나 물론 공통분모가 관세 때문에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이건데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도 종목들 리더십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비교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거시 환경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그 앵커님께서 모두에 이제 몇 가지 발언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일부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뭐 내년은 또 내년에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연말까지 거시 환경 우호적인 그런 상황. 단 물가 하나가 이제 조금 신경이 쓰여요. 네. 남아 있는 잠재적인 변동성의 요인이라고 하면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양적 성장 경제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우상향 기본적으로 저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 그 맨 앞에 차트 좀 볼까요?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사실 7, 80%라는 기업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에 왔는데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최근에 시장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런 빅텍 아니면 배트맨 이 종목들은 사실 전 세계의 헤게모니와 지배력을 상당히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패권 기업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국가에 대한 크레딧이라든지 달러에 대한 위상은 즉 헤게모니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는 입장에서 미국 국가에 대한 신용도나 헤게모니는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가 무색할 만큼 전 세계에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기업들은 너무 좋은데 이거 예전보다 뭐 달러도 약하다 그러고 국가 부채도 많다 그러고 흔들흔들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바꿔야 굉장히 될까요?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 주셔서 반갑고도 좀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패권, 유일의 패권 미국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 일단 달러만 보자면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연초에 DXY 기준으로 10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한 97, 98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많이 떨어진 건가요? 109가 과도하게 높았던 거고요. 지난 50년 동안의 DXY 그래프를 쭉 그려서 한번 보시면 95 어라운드, 그때 100 요 사이가 평균 레벨입니다. 평균 레벨로 지금 회귀했다고 봐야지 109가 늘상 109가 아니었죠. 굉장히 과도하게 높았던 것이 빠지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착시 현상으로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자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양이 지난 4년 동안 1094 빌리언이라는 러셀인가 하는 회사에서 연초에 한번 집계한 자료가 있고 1094 빌리언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정도가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로 들어갔고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 유럽 vs 미국이죠. 미국이 1094 빌리언이 들어갔고 나머지 요 세 개 지역으로 264 빌리언, 그러니까 264 빌리언 정도가 들어갔는데 4분의 1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에 올해 4월 8일까지 자금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줄 잡아서 대충 10조 달러 정도 빠졌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세에 아직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띄워드리는 차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질문, 반가운 질문이신데 주식이건 뭐건 살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면 빠지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실적 갖다 대고 경기 상황 갖다 대고 정부 정책 갖다 대는데 자금의 흐름은 방금 제가 큰 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발견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숫자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2주 전에 모닝스타에서 5월 것까지의 자금 흐름을 집계한 우측 바 차트인데 지난 4월 달에 한 600억, 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졌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다시 한 6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위주의 자금 이동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스로 보면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항공기를 제외한 미국 비국방 자본재 수주라고 해서 여기가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이죠.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한 거거든요. 민간 부분의 투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들쭉날쭉하지만 그 빨강색 가장 최근에 올해 연초 상황을 보시면 쑥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 메인 스트리트 내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테슬라 계약하고 애플 뭐 반도체 그거 다 우리 잭팟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 가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집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증시로만 들어와야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산업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 미국발 자금이 지금 다시 빠지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바이 아메리카 어게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미국 채권 우리가 4월 8일까지만 돌이켜 보시면 미국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채권이 끝났고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지난 5월까지 주요국들 전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제가 그려갖고 왔습니다. 그 보라색으로 음영 처리한 게 여러 가지 국가들의 그랜드 토탈로 상황이 어떠냐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초 이후에 지금 5월까지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미국의 국채를 기존 양 대비 5.7% 증가시켰어요. 예를 들면 UAE가 35% 가까이 증가시켰고 뭐 노르웨이 등등등 UK, 영국에서 12% 증가, 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이너스 7% 조금 줄였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우리가 걱정 많았던 차이나,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 국채에 굉장히 많이 던졌고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불과 마이너스 0.37%밖에만 안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레토릭이라든가 분위기를 또는 뭐 저 같은 뭐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명하죠.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그런 분들의 사견을 가지고 막 수치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하니까 우려감이 좀 증폭돼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채 입찰 좀 약간 미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헤드라인을 장식. 좋은 질문이시고 이틀 전에 10년짜리 국채 입찰했는데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많이 좀 조조했죠. 네. 지금 미국 국채 정책 금리가 상단인 기준으로 4.5입니다. 네. 실제로 프레드에 들어가서 찍어 보시면 Federal Fund Effective Rate라고 해서 상단이 4.5고 하단이 4.25잖아요. 실제 실효 정책 금리가 4.33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물이 발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금리가 4.2%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실효 정책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럼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어제 30년물도 마찬가지, 20년물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한 회차의 반응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다 던지고 끝났고 과대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과대 해석 어떤 지표나 현상을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투자 결과 또는 투자의 어떤 뭐 수익률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좀 주제넘는 말씀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밸런스 있는 시각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 데이터들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분기 초반만 해도 분기별 EPS 성장률 연율화를 4.9% 정도를 봤었거든요. 이게 한 2년 내 되게 낮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까지 현재 찍힌 거 보니까 실제로 발표한 거를 반영을 한 걸 보니까 6%한 중후반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블렌디드라고 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미루어 미발표된 것까지 한꺼번에 평균 추산을 해보니까 10.3%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 같은데 4월까지는 미국의 그 기업 실적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암울하게 했었거든요. 관세. 뭐 관세 덕분이죠. 네. 실제로 투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 양쪽을 보시면 4월 달이 가장 안 좋았다가 3, 4분기, 4, 3분기 특히 내년 1, 4분기, 2, 4분기로 갈수록 내년 2, 4분기에 지금 16%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노안이 와서 두 자릿수까지 전망치 자체가 두 자릿수까지 치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 발표되는 숫자들은 뭐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한 3, 4%에서 7%포인트까지 더 높은 실적을 보통 발표하곤 합니다. 이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4분기 연속 최저점 찍고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 네.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우측의 그래프인데 이게 수정 비율이잖아요. 어닝스 리비전을 보시면 기업이 4월 달에 바닥 딱 찍고 골짜기 찍고 굉장히 급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저 골짜기가 이제 관세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다 꺾일 거라고 우려를 그렇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일리로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 대비 저도 조금 불안하게 생각했죠. 2, 4분기 분명히 관세가 투영이 될 거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그 94년도부터 저는 보통 이렇게 볼 때 94년도를 보통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요? 왜요? 1994년도가 1982년도에 401K 미국판 퇴직연금이 시행되고 나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게 1994년이에요. 94년부터 지금까지 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한 30년 됐잖아요. S&P 500이 몇 프로 떴는지 상승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어요? 128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30년 동안 코스피가 230% 최근 30% 뜬 거 반영해서 30년 동안 2.3배 상승했다면 S&P 500이 13배 가까운 상승을 했고 이게 달러 기준이거든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2,300%에 불어요. 그 막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수직 상승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 얼마나 많은 가격 우려가 있었을까요? 그걸 항상 깨트리고 올라왔던 게 미국 시장이고 우리가 보통 저도 이 매크로나 펀더멘털 지표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설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경기 펀더멘털도 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에요. 지배력, 경쟁력, 소위 우리가 뭐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독과점력. 정부에서 독과점 만들어줬습니까? 그 기업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주가 상승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펀더멘털이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어쨌든 받치고 끌어올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것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불확실성을 만들긴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만 보면은 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옵니까? 뭐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양적 성장을 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네. 민간 부분의 어떤 강한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아주 그 정교한 정책의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물론 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제가 보는 노동시장 지표가 보통 4가지 발표하죠. 네. 고용 보고서, 졸트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ADP 민간 보험 보고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변을 하나 드릴 수 있긴 한데 뭐 시간 걸리니까 빼고 주간 실업수당이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제
21만 9천 건에서 22만 6천 건 나왔죠. 이게 이제 뜨긴 떴습니다. 그리고 2주 인상 연속 보는 컨티뉴잉 조블리스 클레임스가 194만 얼마에서 195만 얼마 사상 그러니까 2년 내 최고치예요 지금.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 역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절대 경기 침체 레벨 아닙니다 이거. 주간 실업상 처음 건수가 거의 30만 건 정도 되어야 과거의 케이스로 볼 때 30만 건 이상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가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랬을 겁니다. 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연속 실업장 처음 건수가 우려가 되긴 해요. 자. 뭔가 쿨링다운 하고 있다, 약간의 부진 정도로 봐야지 이게 침체로 가고 있고 이걸 최근에 보니까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자꾸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미국 경기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차례 있었고요. 네. 70년대 오일 쇼크 2번 빵빵 맞고 나서 90년,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CPI가 자그마치 그때 30% 가까이 치솟았어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정책 효과 이따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거시 환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여전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올해 4월달 글쎄 누구의 해방의 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닝스 리뷰전 뭐 포캐스팅도 그때를 분수령 기점으로 해서 완전 V자 반등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쭉 보면 기승전 미국으로의 대미 투자. 결국 트럼프는 나중에 자화자찬은 충분히 할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대표님 세상을 살다 보면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뭔가 계속 골마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후폭풍인 것이죠. 지금은 좋은 것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건 트럼프의 완전 위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밝혀지는 이 트럼프의 기승전 대미 투자가 미국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있겠죠 분명히. 예를 들면 물가로 발현이 된다든가 지금 트럼프 입각 전에 평균 보편 실효관세 평균이 2.2 또는 2.5 이번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보고서들 보니까 당초에 2.2 수준이었는데 2.5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2.5에서 지금 현재 18.3%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이게 거의 7배 반이 상승한 거예요. 한 두세 달 동안. 그리고 퍼센티지 포인트로 보면 15%포인트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폭등한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 펀더멘털에 투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없지만 지금 연방기관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아이비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관세 100 중에 수출 기업들이 한 15% 분담을 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미국의 수입업자가 분담을 할 거다. 소비자가 한 60% 발행을 할 거다. 뭐 어쨌건 수출업자 빼고 수입업자가 발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던 2, 4분기가 조금 관세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다행히 아주 스무스하게 끝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제가 모두에 그래서 잠재적인 악재 요인 중에 하나가 물가라고 말씀드린 게 60% 정도가 이제 소비자가 분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로 투영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지지난주 발표된 CPI, PCE가 시장의 강도를 꺾일 만큼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연율화가 계속 2.6이었던 게 2.8로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투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래도 일기 때를 비춰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보지만 8, 9월 달 정도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메이저 아이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8, 9월 달 정도가 이 물가가 피크? 본격적으로 피크를 하는 기간일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당초에 제가 한 달 반 만에 찾아뵙는데 그때 한 8, 9월 정도의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다. 올해 마지막 조정이 뭐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지금 딱히 생각하는 뭐 부작용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보다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뭐 언급해 주신 대로 이게 결국 다 미국 땅 가서 공장 짓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미국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세금도 미국에다 내고 그 수익도 미국이 지금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알아서 엘로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게 패권국이 어떻게 보면 뭐 특권 중에 하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뭐 고용, 뭐 소비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추이를 예상을 해볼까요?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네. 관세를 때려맞는 국가한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일단 기업 부분의 영향은 이제까지 말씀드렸었고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핑크색으로 음영 처리해 놓은 기관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가이던스가 대부분 좋은. 공통 분모로 지금 관세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약 완화하죠. 두 번째 노동시장 보시면 노동시장은 어떻게든 지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주간 실업상 청구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왼쪽에 문제가 됐던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입니다. 네. 넌팜 페이로라고 해서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지금 갑자기 뭐 한 5월, 6월 달 거가 하향 조정되면서 26만 개 가까이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근데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랜만에 방송이 없어가지고 네. 방송이 있었으면 제가 증거로 남기도록 일가를 했을 거예요. 회색 그래프에 제가 빨강 점 5개 찍어놨거든요. 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점 찍어놓은 국면을 한번 봐보세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치가 네. 쑥 빠졌다가 올라가고 쑥 빠졌다를 반복하죠. 지금. 네. 그런 국면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거라는 말씀. 실제로 그래프가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름으로 갈수록 그 공장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들이 녹도 슬고 노후화가 돼요. 네. 그러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근로자들한테 일단 쉬었다 오세요 집에서. 휴가 주면서 기계를 고치나요? 그렇죠. 휴가 플러스 실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매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교사분들이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는 근로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정규 교사로. 근데 미국은 한 2달 동안 실직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주고받고. 그리고 또 하나 도치에서 일론 머스크가 떠나긴 했지만 뭐 몇만 명 잘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잡 인터뷰 같은 거 쭉 잡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 다 스탑 시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실업자로 잡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절성이 요번에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다음 달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개선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패턴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이런 거 보면 점점 이제 노동시장이 좀 쿨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침체로 가는 거로 해석을 할 거냐 쿨다운 부진 정도로 볼 거냐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소비인데 우리가 미국 경기 펀더멘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 꼽으라고 한다면 고용시장과 소비예요. 왜냐하면 30조짜리 GDP에서 GDP를 보내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수출 빼기 수입이 우리나라는 한 100%이기 때문에 좀 기형적인 경제 구조인데 미국은 소비가 75%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게 소비고 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노동시장 말씀드렸고 소비 보면 여기 보시면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라고 이게 미국 온리로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게. 네, 네. 이게 지난달 1.9에서 1.2로 대폭은 아니지만 거의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40% 하락했잖아요.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 성장을 하긴 했으니까. 네. 그래도 소비세도 점점 관세 문제 덕분에 이제 물가도 발현이 되고 점점 뜰 거 아닙니까? 조금씩 쿨다운하고 있다. 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게 PCE 물가 발표되면서 항상 하부지표 같이 발표되는 게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개인 저축률이 발표됩니다. 보시면 개인 소비가 전달 플랫 0.0에서 0.3으로 상승을 했고요. 개인 소득 우리도 한번 다뤘었지만 소비의 여력을 아주 잘 보여주겠죠. 지난달 마이너스 0.4였다가 0.3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시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비세는 살아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수치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뭐 감세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SLR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굵직굵직한 호재가 남아 있어요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럼섬 총량 개점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 기본적으로 우상향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뭐 그것도 우상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은 참 유연성이 대표되는데 그런 유연성을 감안해서 보면 정책에 대한 골든타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진짜 미국에서 최악은 고용시장이 유연하니까 이게 악재가 지속되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치고 빠지면 또 상당히 내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기 때하고의 물가 이런 지표들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셨고 그래프 보시고 질문해 주신 것 생각하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죠. 저 CPI YOY라고 해서 파란색만 보시면 되거든요. 트럼프 1기 때 2008년도에 7, 8, 9월 달에 820여 개의 대중국 물품 관세 25% 때리고 나서 2019년도에 연달아서 5, 7, 9, 5, 8, 9월 달에 10% 추가 관세 때립니다. 그 기간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2018년도에 YOY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2.4였다가 8월 달에 2.7로 살짝 떠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2.5로 다시 하향되고 그 다음에 2019년 뭐 3월 달, 8월 달, 12월 달 1.9, 1.7, 2.3으로 안정화되죠. 그래서 제가 일기 때 비춰볼 때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일기 때보다 지금 관세 수준이 조금 더 터프하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일기 때 대비해서 미국 경제 어떤 흡수력, 방금 말씀하셨던 뭐 좀 자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흡수력 또 내성 네. 이런 것들이 더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내성을 놓고 볼 때 이번 2기 때도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분기 연속 물가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해지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세가 한번 딱 적용이 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그 상승률이 올라가겠지만 여기서부터 상승률은 다시 하락해서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네. 그러니까 관세는 참 예전에 미국의 달러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관세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그럼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돌아서 미국의 소비자나 기업에게 전가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피해가 이제 순위로 따졌을 때는 그 외의 국가나 그 외의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뭔가 상쇄할 만한 것들을 또 전가하고 또 전가하고. 지금은 하겠죠.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관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을 할 때 네. 연초만 해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깜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서 그 질문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 투자를 연락이 오시면 막 관세 때문에 미국도 끝났다고 하고 또 주가도 빠졌으니까 그때 제가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더 크다라는 제가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벌어지질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만 해도 이제는 그런 문제를 좀 결국 미국의 보탬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설명드리긴 편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 마가. 악재 다 막아. 자, 네. 아, 또 혼나겠네. 써먹어야지. 자, 앞제를 다 막아. 네. 악재 다 50대 막아. 아재 개그를 하시네요. 저는 아주미니까요. 9월달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으세요? 저는 7월 전, 그러니까 지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뭐 예상은 동결이었는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확률로 20-30%로 깜짝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동시장만 보면 사실 5월 달에 실기한 겁니다. 네. 5월 달부터 인하했어야 돼요. 근데 9월 달엔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뭐 인하는 할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인하할 확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인하를 안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지금 뭐 여러 쿠글러라든가 지금 어제까지의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보면 거의 절반 되는 분들, 투표권자의 절반 되는 분들이 이제 매파였던 분들도 이제 비둘기파로 살짝 변한다는 측면에서 인하는 할 텐데 제가 그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물가 강조드렸잖아요. 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피크를 딱 찍는 시기가 8, 9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달이 한창 물가가 이렇게 되튀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FOMC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정책금리 인하시킨다? 본인들의 기존의 스탠스하고도 반대되는 얘기고 물가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떤 강도로 얼마나 길게 시연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섣불리 인하시킨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연준이라는 게 통화정책의 큰 기조를 갖고 이끄는 거니까 기존 기조대로 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 순간은 당연히 동결 가능성이 동결을 높아지는 해야죠. 건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시장은 또 보험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인하에 막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이제 잭슨홀에서 무슨 통화정책 프레임에 그렇죠. 큰 변화가 있으면 또 모를까. 8월 하순에 한 3일 동안 잭슨홀 그때 뭔가 사인을 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렇지만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죠. 지금 벌써 2회차 남았습니다. 7월 거 발표하는 8월, 8월 걸 발표하는 9월 거가 남았거든요. 요 2달 2회차에 발표되는 노동시장 물가 뭐 이런 것들, 산업 생산도 이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봐야죠. 저 왠지 네. 파월 의장이 그 이제 명분을 제시할 때 관세 분명히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미국 얘기?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음.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뉘앙스를 풍길 것 같긴 한데 시장의 해석이 막 그럴 것 같아요. 헉, 경기 안 좋다고? 막 이러면서 와르르 막 흔들렸다가 아 뭐야 근데 결국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잖아. 약간 이러면서 정신 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과연 8월에
잭슨홀 전후로 당일과 다음 날의 해석은 시장이 어떻게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이 아메리카 어게인 결국엔 그래서 지금 미국을 계속해서 사야 하고 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에 해외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조건 마지막으로 SLR 규제 완화 한번 다뤄보죠. 제가 한번 그때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SLR이라고 하는 게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전 세계 은행들의 건전성을 규제 감독하는 딱 그 수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은행들이 뭐 채권이건 뭐 주식이건 투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의 규모를 최소한 3%는 지켜라라는 그 레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 은행들이 지금 평균 5% 정도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 JP모건이나 초대형 은행들은 5%보다도 더 높은 한 6%, 7%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SLR 그 규제 완화 대비 자본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2,100억 달러 정도의 여유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LR 규제 완화 지난주 5월달에 빼더라 FRB에서 이렇게 땅땅땅 도장 찍었죠. 규제 완화하기로.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공식적으로 5%로 하고 있는 걸 3%로 낮춰줄게. 자체 규제를 조금 더 다시 완화해줄게. 그래서 중간값으로 지난주에 캐피탈그룹에서 발표된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3.63 정도로 낮춰질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 2,100억 달러만큼의 그 이게 분자고 나머지가 이제 엑스포저가 분모니까 네. 2,100억 달러가 더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이 3.6%만큼을 맞출 수 있는 분모가 폭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3.6% 5%에 3.6%가 되니까 그 규모가 적을 때 5.6조 달러에서 크게는 10조 달러 정도의 주로 미국 채권의 매수 여력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 5조에서 10조 달러 중에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미미하지만 일부 생겨요. 네.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놓고 볼 때 뭐 여러 가지 악재, 물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폭의 조정,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되는 것이 이런 거시 환경, QRA 발표됐죠 지난주에 이런 것들만 봐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저가는 아니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짝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조정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요 8, 9월 사이에 조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또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레그덤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미국 투어 저희 8기 지금 딱 2자리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자리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오픈은 못해드렸어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딱 2자리 남았으니까 어떤 커리큘럼인지 그리고 또 전화로 상담 직접 가능하시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니까요. 영상 지금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요 출발 확정됐고 마지막 2석 남은 요 자리의 주인공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또 추석 연휴 하루도 휴가 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연휴 여러분께 미국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